네,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톰제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 이렇게 또 자리를 바꾸니까 또 그래도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좀 색다른 느낌이죠?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누구긴 누구시겠습니까? 네. 아, 여기서 제가 하도 버럭버럭거려서 네, 이제 조금 떨어져서도 그 효과가 있나 한번 보고요. 네. 오늘도 버럭하실 거죠? 아까 딱 일부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 보내드리고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만 차지현님이 바로 그러시네. 채팅창에. 자, 2부 예능 시간. 이거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우리 그 예능이에요. 알겠습니다. 예능이라고 외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차영주 소장님 굉장히 진중한 표정으로 계시는데 일단은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살짝 맛배기로 진중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괜찮았는데 둘 다 전체적으로 좀 흘러가는 방향성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뭐 코스피는 조금 쉬는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막판에 삼성전자 땡기긴 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직전 고점 수준까지 주봉으로 보면 올라왔고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이제 결국 외국인과 뭐 이런 것들이 끌었던 게 결국 코스피 중심이라면 그들이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이제 목에서 여기서 방향성을 모색할 자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키높이 한참 맞춰야 되고 일부 기업들 후속으로 나온 것들 보면 실적들 잘 나온 섹터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시장은 이제 왜 여기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는 뭐 올라가는 쪽에 이제 비가 더 많아진 것 같고 이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주식을 좀 사볼 만한 거 아니야? 분위기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악재 나와봤자 뭐가 나오겠어? 뭔가 조금 터지면 조금 제로에서 단기간에 트레이딩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저점이 왔어 안 왔어도 그렇지만 위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질문도 많이 던지게 되는데 이 정도면 2,500선까지 노려볼 수 있나?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여러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네. 네. 그럴 때 대답을 어떻게. 약간 김민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 네네. 좀 남으라고 해주세요. 아, 네네네. 네.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유명한 차티스트님께서 되게 이제 버럭버럭 좀 하시는 차티스트님께서. 누구실까요?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누굴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네네. 이거 여기까지 열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거기 계셨네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무리 지수가 여기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매매하는 중소형 쪽이 안 움직이면 지수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 초반에는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주식 매도를 오랜만에 딱 한 1,000몇백억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고 약간 선물 매도로 잡히기 시작하고 매수하다가 매도로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 갭 이만큼 강해서 약간 속도 조절 좀 지수도 들어오나 싶었는데 그 뒤로 그 시장에서 뉴스가 퍼진 게 우리 버핏 형님. 네. 그냥 돈 많으시니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버핏 형님께서 그래, 맞아. 이제 돈 많으면 형님이야. 네. 그럼 세 분의 형님을 제가 모시고 형님들 미모 형님. 아예 예. 예. 네. 그 분이 이제 TSMC를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그러면 우리 반도체는 그러면서 또 약간 반도체 쪽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중소형주 쪽에 뭐 5G도 쭉 움직이고 뭐 이러면 확산되면서 중소형주가 살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중소형주가 고개를 못 들었으면 분위기 약간 좀 싸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갭을 일단 띄워놓은 상황 쪽에서 잘 버티더라고요 지금은요. 근데 이거 일단 이번 주 잘 버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차티스트님? 네, 뭐 그렇죠. 그러고 또 바통하고 또 시주석이 또 모처럼 아우 그거 뭐 잇몸을 보였어요.
예, 그렇지. 잇몸을 잇몸 보이면서 뭐 통역 있었다 해도 3시간 넘게 했으면은 뭐 서로 할 얘기는 다 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어느 분이 지적하셨지? 그래요? 헤스터네이님 버피동이 대만 기업 매수는 의미 있을 듯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네. 아 근데 그 뭐야 요즘 계속해서 이제 그건데 우리 차 소장님이 그 금투세 관련해서 한번 좀 화요일날 정리 한번 해주신다 했잖아요. 살짝 지금 약간 뭐 이거 유예된다 내지는 뭐 없던 얘기가 된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언론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 우리는 팩트만 보자고요. 팩트만. 네. 팩트만 보면 지금 현재 내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2020년에 일단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일단 내년에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당이 이제 개정안을 2년 유예하자 냈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조가 바뀐 건 없어요. 없고 여당이 이제 제출했지만 야당이 이걸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위도 좀 있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보는 시간에 따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 처음 그거 주도적으로 했을 때 네. 왜 거두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명분은 뭐였어요? 명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는 게 항상 조세 정황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명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죠.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라는 근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네. 우리 이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다루고 있고 다루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댓글이나 라이브 채팅창에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구독자나 우리 애청자분들의 뷰는 올리시는 견해는 아니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때리는 거 좋고 다 그거 한데 이게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득을 본다면서 이거 금투세 때문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걸로 인해서 금투세 부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사람들이라며.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빙고. 네. 그래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지금 한번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뭐 조금 개인적 때문에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표를 하나 요 표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희 이제 있으니까 자료실에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채무증권과 지분, 뭐 수익증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된 표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자 받은 것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제 배당 받은 것들이 금투세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SNS에 이제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배당 소득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RP 같은 경우 이제 채권 집합투자 내에서 채권 양도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배당 소득이었는데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뀌고 몇 가지 이제 자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ELB나 DLB 같은 경우는 이자지만 ELS 같은 경우는 금토세로 바뀌고 뭐 이런 뭐 주가지수 ELW 같은 금토세로 바뀌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으로 변한 저 항목들은 네. 그동안에 세금 안 내다가 이제 만약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행의 왼쪽에 보면 비과세에 있었던 것도 있고 배당 소득으로 잡혔던 것들도 있고 뭐 여기 상장 주식 양도소득 같은 수익 주식 같은 비과세였는데 이제 5천만 원 이제 넘어가면 네. 이제 금융투소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현행과 여기 이제 현행과 내년에 바뀌는 부분들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들 안내서를 발행한 걸로 돼 있는데 수익이 5천만 원까지 주식이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 네. 일단 거기 넘어야 이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증권사에서 5천만 원을 그걸 한도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이게 좀 아직 디테일한 것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두 군데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예를 들어서 반반의 돈이 있어요. 돈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득을 내고 그러니까 A 증권사에서 이익을 내고 B 증권사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라면. 아니, 톰 증권사에서 내가 한 6천만 원 벌었어. 네. 근데 제리 증권사 계좌에서는 지금 한 7천만 원 까졌어. 그래도 이쪽에 톰 증권사에서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고 나중에 내년 5월 달에 다시 환급받는 거죠. 왜? 무슨 환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손실 봤으면 1천만 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한증권사에서는 5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예. 거기서는 세금을 내고요. 내고. 그다음에 이쪽엔 세금을 안 낸 거지만 나중에 내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군데가 증권사별로. 5천만 원이 넘으면 증권사별로 내야 되면 내고 그 네. 다음에 내 그것도 합산한 5천만 걸 원도 가서 다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한도지만 톰과 제리가 있으면 톰에서 2,500만 원 내가 계산하고 아니 톰에서 2천만 원, 제리에서 3천만 원 내가 그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거 넘어가면 일단 세금 내고 그 다음 5월 달에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약간 삐졌어. 왜요? 예를 들어도 톰증권사에서는 벌고 제리증권사는 터졌다 했더니만 약간 삐졌어. 지리증권사를 언급을 안 해요. 아, 그랬었습니까? 아, 저는 이게 어디가 유리한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 그래 사람을 그렇게 취재하는 건지 싶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 매년 버는 우리 김 대표께서는 일단 뭐 싫겠네 금투세는. 그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는 뭐 누구는 벌고 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단 소득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영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어떨 땐 왔다- 벌고 어떨 땐 네. 터지지. 그럼 그 중간 과정 쪽에서 만약에 누락됐다. 그 모든 게 다 의무가 저희예요. 저희가 해야 돼. 신고하고 뭐가 누락됐다? 중간에 만약에 누락된 게 이거는 우리 그 예를 들면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가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다 내가 일일이 신고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합산했는데 아까 같이 한쪽에서 벌고 한쪽 터졌다는 내가 다 일일이 신고하고 돌려받든지 추가 내든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쪽에서 그러니까 A, B, C를 했는데 C 계좌가 너무 작았어. 그래서 내가 A, B만 했어. 근데 C에서 수익, A, B가 다 터지고 C에서 수익이 낮다. 쥐꼬리만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내가 다 챙겨가면서 내 자산을 그렇게 내 자산 관리하게 정부에서 주니까 좋죠. 예.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거래세랑 양도소득세랑 같이 들어온다는 문제. 이거는 뭐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문제고. 거기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건보료가 폭등합니다. 아 건보료 네. 왜? 안 돼요. 세금 과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표가 올라가니까. 과표가 올라가니까 건보료 올라가는 건 그럼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 폭탄 맞습니다. 이거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장 좋아서 만약에 한 번 딱 했다. 건보료 내려가나요? 1년 동안 매번 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적용되는데 그럼 만약에 네. 이건 그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예. 네네. 네. 이게 5천만 원이 네.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손해더라도 일단 한 증권사가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일단 냈다가 내년에 환급을 돌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에 근데 건보료는 올라간 채로 계속 내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환급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건 또 종합소득세 거기에 따라서 문의해봐야 되나? 그래요? 저한테 문의하지 마세요. 그죠 건보에 물어봐야겠죠 그거? 너무 네.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럴 거면은 왜 차라리 좀 아까도 보니까 저 표에서 나오게 되면 비과세 어떤 거는 같은 뭐 ELS 쪽이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로 갔다가 뭐 이자소득세 배당 이것도 정리가 지금 안 된 마당에 뭘 이렇게 강행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누가 건보를 더 내냐 마냐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인 그렇겠죠. 요소들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보다는 지금 어떤 것들이 내가 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그 자산을 좀 바꿀 그런 부분들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럼 앞으로는 좀 분리해서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아까 어떤 분은 그러면 분리해서 증권사 담아놓는 게 좋은 건가요? 증권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어떤 뭐 지금 정형화된 방법이라기보다는 쪼개되 나중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증권사에 1,000만 원씩 쪼갰다라고 합시다. 근데 다 합쳐서 그게 5천만 원 이익이 났으면 어차피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여기서는 정말 뭐 건보료가 간당간당한 라인에서 이것 때문에 건보료가 확 올라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다 개개인의 어떤 그러한 건 있겠죠. 그 부분이 뭐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럼 그분들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 팩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세금을 안 내던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소액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 끌고 갈 것인지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차피 증권시장에서는 돈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1%가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 80%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관리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과세 대상이 이렇게 나온다. 이분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이게 떠나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허들이 5천만 원이야, 나 해당 안 돼. 맘 턱 놓고 계시죠? 그러다가 저희 종합소득세 때 허들 넘는 게 계속 낮아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뭐 3천이었다가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세수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그러면 이거 내려옵니다. 5천 이거 해외랑 똑같이 맞춰. 250 똑같이 맞추는 거 금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웬만해서 다 세금 내게 돼요. 주식 하면서 세금 낸다는 얘기 다 나오게 돼요. 첫째, 네. 그냥 뭐 대부분 외국에서는 다 이거 거두고 있다. 양도소득세 지금 허들이 250입니다. 250이 뭐예요? 네. 250만 원? 네. 지금은 우리, 국내는 우리 5천만 돈으로 우리 돈으로 쳤을 때 250만 원? 네. 아 수익이 수익의 250만 250만 원 원이 이상에서는 한 다- 해예요? 네. 그래갖고 몇 프로? 22점 몇 프로 같은데요? 그거는 체크 안, 이번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네. 자 우리는 허들이 5천만 원인데 네. 5천만 원 이상 벌었으면 5천만 원 벌었다. 네. 그러면 20%? 25%? 뭐가요? 세율이 세금의 세율이 예, 그 정도쯤 퍼센티지가? 돼요. 20%대입니다. 네. 그러면 1천만 원 세금 내는 거고 네. 1,000만 원에 대해서 220만 원을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예. 대해서 5천만 원 초과 금액 금액에 대해서. 네. 그럼 5천만 원까지만 딱 벌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게 아니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기본적으로 그래. 왜 나라에서 세금이 재정을 갖다 풍성하게 하려고? 그 세금 더 거둘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물론 그렇게 했죠. 어차피 지금 아까 건보료도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 인구 구조를 보세요.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구가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그렇죠. 연금은 얼마 돼? 뭐 이거는 좌우지간 그 세금 내는 사람들이 거둬 먹여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물론 솔직히 저 종합부동산 세금 누구보다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럽다. 아니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저 조용히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큰 손들이 그렇죠. 빠져나간다. 빠져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나간다. 아 이거 뭐 세금 좀 내고 벌지 그래도 그렇게 점점 더 허들이 낮아지고 허들이 낮아진다. 네, 거기다가 양도세 기준까지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이렇게 금투세 네. 관련한 이런 기사나 이런 전기에 댓글 보다 보면은 국회의원들 저것들 좋으려고 이건 뭔 말이야? 사모펀드죠. 왜 사모펀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3억 이상 넘게 되면 47.5%인가를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유일로. 그러니까 그런데? 수익이 3억 이상 나게 되면 어허. 이게 이번 통과가 되게 되면 어? 20 몇 프로대로 확 낮춰집니다. 세율이 네. 근데 왜 이쪽에서 개인들한테서 이렇게 거두니까 그쪽은 좀 덜 거둬도 된다 그 논리인가? 고개가 네 그렇게 그런 논리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사모펀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누가 얼마를 맡겼네 이런 거 다 비공개입니다. 확인이 안 되고 거기다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은 다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으로 운영해서 하는 간접 투자 쪽을 열어놓는데 사모펀드 현실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수익률이 좋아요. 제가 알기로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공표도 안 합니다. 근데 3억 대부분은 다 넘어가죠. 근데 고세율에 비하고도 이렇게 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도입할 때 네. 2020년 6월 달에 이거 처음 이제 원래 3월 달에 얘기 나왔다가 이제 6월 이제 장이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6월 달에 보도 자료 이제 나온 거 제가 본 게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재정계획표에서 나온 보도 자료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당 생산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 21년에 이게 장이 폭발했던 거 수치가 안 들어간 거죠. 2020년 6월이니까.
여기 적용되는 그때 당시 이제 그들이 내놓은 논리대로 보면 금투세 적용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들의 3%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거액자산가들이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역설적이다라고 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지만 해당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도 우리도 한번 좀 씁쓸함을 좀 꼽셔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나도 진짜 부럽다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도 해볼 수 있는 꿈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회를? 글쎄요, 그게 요새 꿈을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 내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세금 압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유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나 주식해서 돈 벌고 싶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죠 공포 아니면 세금에 대한 변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지나면은 나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닥에서 이 올라오는 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울컥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질의 두 분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5천 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아니면 나도 5천 벌고 싶네요.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취사 선택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살짝 워워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분이 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항상 저에게 실현을 주었던 무엇이 저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오늘 아침에. 테슬라? 아니 테슬라 아닌데. 테슬라 말고. 뭐겠어요? 제가 테슬라 말고 뭐겠어요? 삼성. 그쵸, 삼성전자죠. 네. 배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이구나. 예.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와중에 오늘 제작진분들이 주신 그 질문 아이템도 막차 떠나기 전 담을 배당주는 물음표 요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당주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요. 말고. 짭짤하게. 그냥. 기분 좋게? 네, 그냥 기분 좋을 기분 좋은 정도? 정도. 네, 치킨이나 사 먹겠다 정도. 큰 손 크세요. 우리 이승현 앵커님 생각보다. 손만 커요. 그래요? 대표님한테 배운 개그의 감입니다. 네, 아무튼 배당주 추천해 주세요, 두 분. 배당주가 가장 중요한 건 배당 성향이죠.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기업이 지금 이게 결산을 해야 배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중간 배당하는 거 말고 이제 12월 말일자 결산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3월 말 주총하고 이제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얼마 배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배당 성향이죠.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순이익의 몇 프로를 주느냐는 거고 순이익의 몇 프로를 꾸준히 줬던 기업은 올해도 이익이 졌던 났던 그 배당 성향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배당 성향을 갖고 실효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배당주를 투자한다라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했는데 내년도 경기 둔화에 따른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답보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성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순이익이 쪼그라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유지해도 실질 배당 실효 수익률은 떨어질 수가 있죠. 금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상대적인 그 가치로 보게 된다라면 안정적인 회사채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의 급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올해는 지금 그 어떤 언론들도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죠. 보통 이제 요맘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당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사가지고 배당 많이 준다고 하면 10월 말에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시세 차익을 네네. 노리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배당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배당을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다음날 계속 들고 있으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게 무서운 거죠. 아. 네. 배당락 나오고 시세 조정 없어요. 배당락 이론적으로. 배당락. 네. 그래, 시세는 조정 없어요. 배당으로 들어온 만큼 네. 번만큼 주가에서 이게 또 조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절 안 돼요. 안 돼요? 네, 덜 빠져? 배당 부라는 말만 붙고요. 그게 그 예를 들면 종가가 10,000원이었다.
12월 말에 마련했다. 그럼 1월 초면 뭐 날짜야 뭐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배당을 뭐 10% 줬다 그러면 9,000원 빠져야 되잖아요. 1월 예, 배당. 이론적으로는. 그냥 10,000원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10,000원 배당 부라고 해서 붙고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면은 영향을 받죠 당연히 증자처럼. 근데 그냥 현금 배당이면은 그냥 배당 권리가 있다는 건 표시만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 증권회 다니실 시절에 옛날에는 빠졌었어요. 9,000원. 옛날에는? 네. 옛날에 9,000원 빠졌다가 요즘 애들은 안 빼더라고요. 그때는 손으로 기입하셨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하고. 소장님 할 때는 수은으로. 그렇다 그때 전광판에 가서 이거 고치고 이거 다 하셨. 그때 뺐어요. 맞습니다. 소장님이 틀리신 게 아니고요. 예. 그때는 맞고요. 예. 시대가 그럼 변했습니다. 어쩌시려고 50년대 이 소장님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셔가지고 아, 근데 이 자리가 이런 무서움이 있고 아, 그- 뭐 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드네. 얼마나 가슴이 여기서는 좀 쫄깃쫄깃하면서. 났는데 요즘 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느낌이 드네. 내가 첫 사령장 받은 게 S증권인데 쌍용증권. 아니 그래갖고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예. 그때 나보다 2살 적은 사수가 책상 위에다가 툭 던지는 게 모는 종이하고 30cm 그 뿔자하고 그때는 플라스틱 신입사원들 자하고 일부러 그다음에 시켰어요. 연필 그래프 그리는 거. 연필도 그냥 생 연필에다가 그 이거 돌리는 그거 연필 깎기까지도 샤프. 주면서 와 샤프 아니죠 이거죠. 그때 내일부터 샤프도 아니었네요. 아니었네? 저 벽에다가 내일부터 저 벽이요? 벽에다가 이제 해놓고 코스피 차트 연필로 와. 그려나가래. 근데 거래량 그게 가셨어요 이제 거래량. 그 수기. 근데 그게 신입사원들한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감 익히라고. 예? 감 익히고 그러니까 이제 허드렛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뭐야 많은 이제 주식 그 대가들도 옛날에 어린 시절 보냈던 뭐 피터 린치는 아닌 것 같고 뭐 몇몇 그런 대가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가서 이제 시세 적고 뭐 하다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고. 두 사람 뭔가 저의가 있는 것 같아. 뭘 완전 고려장을 시켜가지고 날 자꾸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빼고 싶은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연세대학교 나오셨어요? 연세대학교? 두 번 보내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근데 아까 실비아님이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은 배당주에 대한 뷰 어떠시냐고 아, 듣고 싶다 그- 그러시더라고요. 배상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쩐지 엔돌피님이 제리님이 배당주 안 좋아하신다고 네. 그런 채팅창을 써주셨어요. 다 같이 하지 마요? 하지 네, 마요?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네. 배당 왜요? 그냥 매매하다 보니까 배당 권리되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삼선이 그렇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 두 분 그거 저기 어제는 바통하고 시주석 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우리 윤통하고 저기 저 정상회담? 시주석하고 또 네네. 한중 정상회담까지도 있고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슈로 넘어갈까요? 저는 특별히 갖고 있는 비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사진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어두우시죠? 표정이 긴장하셨나요? 아니. 네. 네. 아니 저 소장님 말고요. 정상들이 만나는 정상분들 우리 한중 모습이요? 정상회담? 네. 그래서 그냥 그건 그런 것 하고 치고.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한국과 중국이 따로 뭘 해서 우리끼리는 따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룸이. 그랬다가 또 찍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중간에서 이걸 잘 움직이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근데 중국하고 홍콩 장은 요새 왜 이렇게 좋아요? 중국하고 홍콩장은요. 특히 홍콩은 더 좋으네. 네. 리오프닝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무슨 놈이 차이나런이라면서 중국에서 돈 다 뺀다며. 그런 소리 했었더니. 그게 보니까 10월달 데이터하고 11월달 데이터 보니까 네. 진짜 차이나런이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근데 홍콩으로 다시 들어온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딱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금액 보니까 네. 아까 제 블로그에서 예. 어떤 완전 긍정님이라고 예. 계시는데 이분이 올려주신 데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거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뭘 올려주셨는데요? 10월달, 11월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서 네. 중국 순매수 아니야. 우리나라 글로벌리. 네. 음. 갔었을 때 여기서 나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한국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금 유입이 네. 네. 10월달 같은 경우 들어온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들어와 있고요. 네. 브라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질. 네. 그리고 또 대만은 10월달 확 팔았다가 11월달 돌아와요. 대만 요새 난리 났어. 당연히 TSMC가 오랜 버피정님이 사셨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 보니까 다 미디어텍부터 다 난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걸 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신흥국을 좀 다 샀구나 11월 달엔. 신흥국을 네. 샀다. 달러가 약세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이게 가장 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한국을 많이 샀다. 10월 달, 11월 달 다 들어간 나라가 거의 한국이 독보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많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빠졌으니까 샀겠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 차티스트님이 다 왔다. 61.8%다 왔는데 이게 저점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외치시다 보니까 저 말씀이죠? 네. 그거 하는데 바깥했어. 그리고 그때 감명 깊었습니다. 감명 깊었어요. 예, 거기다 근데 댓글은 왜 다 그때 그 영상 나왔을 때 저는 역시 우리 차티스트님 하고 댓글 보니까 다 이런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것도 오늘 두 분 오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코스피 상장사가 9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26 그러니까 87.9% 정도 되는 곳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왜 15일 기준이니까 오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럼 그 와중에 다들 다 올랐냐라고 하면 내 건 안 갔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에 예로 들 수 있는 게 삼성 SDI, 셀트리온, 현대해상 이런 곳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이런 것들은? SDI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했는데 빠진 종목들 보면 글쎄요 이게 특별히 지금 요게 나빴다라기보다는 약간 시계로 좀 놓고 본다라면 먼저 주도했던 종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DI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닥을 잡느냐 마냐 했을 때 이미 얘네들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바닥 잡았네 하니까 조금 차익 매물 나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돌발 악재가 개별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네.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부분들이다가 이제는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바탕을 좀 넘겨준 듯한 느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호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다 올라갔는데 나는 빠진 10%냐라고 봤을 때 보면 그 전에 이제 고생했던 분들은 이제 내 차례고 당신들은 먼저 가니 저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거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보다 보니까 현대해상은 이거 문제 있나요? 최근에 안 봤어요. 네. 근데 실적도 괜찮다는데 이렇게 밀립니까? 네. 저도 몰라요. 61.8% 이거 아닌가요? 이거? 네. 이건 역시 확인되네. 아까 그게 칭찬이 아니었어. 그래 가요. 계속 가. 아닙니다. 저는 38.2%. 아까 느꼈었는데. 아니라고 해주실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보내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냥 가끔 이 정도 되면 제가 약간 보호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실드를 딱 맨날 쳐드려야 될 티격태격 하다가 나 골로 보내는데 둘이가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닉네임만 버럭 소장님으로 달아주시고 두 분이 막 공격하시는 그러니까. 느낌인데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 현대해상이 우째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얘기가 저도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이런 인하요? 보험료가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직격탄이잖아요. 저도 현대해상에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한테는 좋죠 인하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되면 택시 무세요? 그런 부분들 보면 얘네들한테는 항상 이게 악재죠. 네. 삼성화재도 그렇고 다 밀렸네 보니까 오늘. 그런 게 맞나 본데요. 그리고 이거 참 궁금한데 네. 살만이 형 온다면서요? 네, 많이 형. 많이 형. 형님이 사 많아요. 돈 많으면 다 형이야. 그렇죠, 맞죠. 빈살만도 형님이지 나한테. 맞아요. 하룻밤에 2천만 원짜리 방에서 자면 형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걸 두 축을 다 밀렸대요. 와. 아니 근데 이거 네옴시티 이거는 진짜 하는 거 맞겠죠? 아니 이거 영상 보면 환상이야. 사막에다 이게 두바이도 했는데 사우디라고 못할 거 있노?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예. 두바이도 그때 조서 가고 나올 때 딱 좋을 때였지 않습니까? 유가 좋을 때 그때. 네. 예. 하겠죠 뭐. 근데 왜 전에부터 조금 느꼈는데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 우리 제리 형 별로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셔. 왜 그래요? 그랬나요? 어. 왜 그런 거예요, 대표님? 예전처럼 뭐 예 그 위메이드 얘기할 때처럼 이게 말이에요 소장님 이러면서 뭐 이게 그 이게 말이야. 의욕이 네. 이게 말이야. 어? 네. 500m짜리 말이지. 이거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게 네옴시티 얘기만 나오면은 뭐 시큰둥하니 왜 저래요? 뭐 왜 그러셔? 아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근데 어제 며칠 전에 뭐 무슨 방송을 같이 하다가 그 네옴시티 보면 그 영상 중에 그 사막인데 건물이 유리로 쫙 된 건물 막 글쎄. 나온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KCC 글라스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것도 네옴시티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 투자 아이디어는 참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 갖다가 네옴시티를 붙이려고 막 하는 기조가 나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움직이면 또 매매하죠. 매매하는데 저는 좀 뚜껑 좀 열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막상 계약한 회사 지금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3개. 어디죠?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그리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네. 한미글로벌은 뭐 또 이러다 못 가면 또 선반영 하면 되잖아. 하기 좋은 말로. 이러다가 못 가면 또.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왜 못 가요? 고점 대비 61.8%. 죄송합니다. 전 너무 이거 전 개인적으로 네. 좀 부정적이에요. 뭐 네옴시티, 그러니까 네옴시티가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네옴시티 우리나라가 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네옴시티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네옴시티 나온 얘기가 몇 개월이고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올라갔다 지금 다 개별 종목들이 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는 이거 또 하나의 우리 이제 무상증자 테마들이 화려하게 많은 상처를 남긴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아무런 실체 없는 진짜 우리 그 소설 제목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며. 거기 고도는 안 나타나잖아요. 끝까지. 이 네옴시티 가가지고 우리가 이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끝까지 수주 하나 못한 기업들도 나올 거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되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정말 대박이 나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분명 나와줘야 되지만 네. 수많은 기업들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는 네옴시티만 쳐다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과나무 21님 네옴시티 실제로 지을 확률 61.8%. 높네요. 높네요. 역시 아따 이놈의 시청자분들은 38.2% 네. 61.8%. 아유. 역시 그런데도 살만이 형이 오긴 오는 거 아니야? 오셔가지고 새벽 2시에 왔다가 오후 7시에 갑니까? 뭐 이렇게 딱 그 다음 날 예, 새벽 아니, 그날 그날 당일 날 새벽 네. 2시에 와서 새벽 2시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스케줄은. 알려진 스케줄은 네. 새벽 2시에 그러면 저 인천에 떨어져 가지고 롯데 가서 씻고 좀 눈 좀 붙였다가 몇 명 좀 만나고 그다음 저녁에 가는 거예요? 조식 먹어야죠. 호캉스의 방점은 조식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 예능 방송이지만 전 세계에서 네.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우디 왕세자가 오고 그리고 그 왕자 2만 몇천 명 중에 왕세자가 되려면 여기는 그 내공은 진시황 무슨 뭐 저기 뭐야 이방원 수양대군 뭐 한 명의 이상이라고 봐야 돼. 이런 형이 오거든. 네. 너무 이렇게 우리 희화화하지 말고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기회를 찾아봅시다. 그가 주러 올까요? 받으러 올까요? 우리한테 주러 오느냐? 우리한테서 뭘 받으러 받으러 와느냐? 예. 전 받으러 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보통 제 생각은 그래요. 부자들은 예. 은행과 거래할 때 수수료 거의 안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다 무료로 모든 것들을 예우를 하죠. 제발 우리랑 거래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거기다 갖다 주는 거죠. 과연 빈살만이 왔는데 빈살만이 그럼 우리들한테 뭘 안아주고 갈까요? 근데 100% 주거나 받거나 그런 건 없죠. 하는 거는 또 쉽지 물론 않을 그렇지만 것 지금 같죠. 분위기가 우리가 빈살만이 오면 네옴시티도 만들고 뭐 하고 뭔가 막 수주가 대박이 쏟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을 제가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정말 뭐 주는 것처럼 왔다가 가갖고 결국 IR법을 뒤통수를 때리듯이 저는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네네네. 좋다는 얘기가 거의 99.9%니까
누구 한 사람은 이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보낸 태도는 그렇게 하되 그럼 만약에 이제 받든 주든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이거 네오시티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왜 이거를 짓느냐입니다. 왜 짓냐면은 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석유 관련해서 이거 파가지고 아람코를 딱 대비해서 정유시설과 함께 이걸 통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 이거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신재생도 좀 하고 멋진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거 쭉 답게 거기다 뭐 UAM도 왔다 갔다 하고 UAM 얼반 우암. 예, 우함. 우함. 네.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거기다가 또 뭐 원자력 얘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면서 뭐가 도시 자체를 좀 첨단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다 거기서 좀 연결이 돼요. 그것도 그래 가능 이게 이놈의 석유만 믿고 있다가는 옛날에 마이너스 효과를 수천 년을 갖다가 낙타만 타다가 이제 요새 벤츠 타고 다니는데 또 낙타 탈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야. 낙타에 그래서 이제 기름 들어 있습니다 거기. 지방 정확하게 지방.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다가 과거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2019년도 방한했었을 때는 가장 전날에서 많이 올랐던 섹터가 수소 쪽이었었어요. 예. 수소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고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은 와서 얘기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국제관계다 보니까 협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협력도 제일 중요한 게 그때 같은 경우는 한 10조 대 뭐 계약해주고 가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 2, 3일 더 주가 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MOU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MOU가 좀 법적 구성력도 없는데 그게 뭐유? MOU. 모유. 예, 모유. 예. 아,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못 들으셨겠지만 소장님이랑 저희가 더 빵 터진 이유가 저희 PD님이 저쪽에 카메라 너머에 계신데요. 아유 우리 채 PD 완전 빵 터져. 이유하시는 그 타이밍에 PD님이 엄청 터지셔가지고 아, 다 젊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 저런 썩은 개그에. 중독됐어요. 약간 중독 증상이에요. 약간. 그러려고 보시는 이 4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진짜 4,500명 넘는 분들이 봐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래 구독과 모유 좋아요. 그래 네. 그놈의 모유 MOU가 모유 그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계약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약에 지난번에 10조였으니까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랐는데 10조만 하겠느냐? 적어도 한 몇십 조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차트는 별로 안 좋은데요. 차트는 이제 조금 한번 반발 나오면 두드려 맞을 차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미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움직였다. 음식료주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보면 음식료주는 불황에 강하고 경기 방어주고 이제 이런 말 하는데 오늘 보니까 삼양식품이 한 5% 정도, CJ제일제당도 4.9니까 거의 5% 정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이제 그 CPI 그 호재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날 음봉이 아침부터 딱 떴던 게 한 종목이 있죠. 뭐예요? 오리온. 우리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다 빨간색인데 거기서 파란 모르겠습니다. 제 이제 관심 종목에서 파란색이 하나 띵 나온 게 오리온이에요. 못 쫓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게 원인을 찾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간장 가격까지 올릴 정도로 모든 식음료들이 가격을 다 올렸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익은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투심이 이제 식었다라는 게 하나의 논리고 네. 식은 이유 중에 보면 결국 소비둔화 이제 필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둔화 우려의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이제 돈은 수납했지만 이쪽은 이제 소외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왜 이게 펀드멘탈이 흔들리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이끌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확실히 딱 음식료 하니까 차 소장님이 딱 받으시잖아.
그렇죠. 게임 지금 엔터 하면 이제 또 제리 형이 안 받을 봤습니다. 거. 네, 안 봤습니다. 여기 음식료들이 있는데 파란색이라 아침에 방송하면서 고민 많이 했죠. 왜? 제가 좋아하는 섹스가 빠지니까. 아 음식료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왜 느낌이니까. 빠지는 거지?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힘을 내, 음식료. 이게 되는데 왜 빠지지? 아, 근데 혹시 라면 중에서 소장님 김통깨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알아요. 그 김종민 씨가 네. 광고하시는 거. 네. 재밌는 광고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라면이에요? 이게 라면인데 라면 이름이 김통깨? 김통깨인데 안에 김 들어있고 예, 통깨가 들어있나 봐요. 깨 들어있고 뭐 이렇게 수천 10% 들어있더라고요. 엄청 맛있는데요? 근데 네. 어. 아 이게 먹어보셨나요? 그냥 맛있다고 하시면 아,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먹는 것도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안 먹어. 저희가 더 많이 드시죠. 그럼 실적이 좀 좋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 아직까지 불닭볶음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야, 아 근데 불닭볶음면 해외에서도 반응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아직 안 드셨구나. 정말 솔직히 불닭볶음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혹시 차티스트님께서는 드셔보셨습니까? 불닭볶음면? 네, 거기까지만 표정이 하겠습니다. 언제 표정이 나온 라면이야? 최신 라면이야? 뭐 이런 분위기신데. 뭐라고 이런 분이셔가지고 차지현님께서 네. 차 소장님 살아났어요. 차 소장님 도대체 이야기하니까. 맛없는 게 무엇입니까? 쿠가다님. 자, 근데 좀 그래도 저도 그런 게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래도 아카데믹하게 가야겠죠. 네, 오늘 또 음식료 업종 쪽에서 네. 주가가 실적 잘 나오고 빠진 CJ 제일제당 네. 대상. 제일제당. 두 가지가 이제 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이오 섹터라고 하거든요. 바이오 섹터에 갖고 있는 쪽이 라이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라이신이 뭐냐면은 동물 사료 첨가제입니다. 예. 네, 이게 가장 많이 또 쭉쭉 나갔던 때가 중국 쪽이었습니다. 예. 이게 막혔어요. 봉쇄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못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덜했던 게 그게 영향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게 순수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보기에는 거기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높아요. CJ제일제당의 라이신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최근에 여기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음료 이끌기 전에 라이신이 이끌었어요 실적은.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심이 더 낮잖아요. 삼양식품은 또 오늘 빠지고 농심은 견조하고 이 차이는 삼양식품은 수출 주도자였으니까 환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받았던 그 프리미엄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싶고 농심은 내수 쪽에서 지난번에 적자났다면서요. 환율이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김통깨라면. 김통깨라면. 50억 적자나고 가격 올려가지고 500억 추가이익 받는 게 농심이니까요. 씁쓸하죠. 그러면은 음식료를 차 소장님께 여쭤봤으니까 그 게임주 NC 소프트를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음식료 되죠? 얘기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여쭤봐도 돼요? 아, NC 소프트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왜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기술 P2E 막 얘기하면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또 NC 소프트 얘기하면서 또 아. 저 변절했네 이런 얘기 사실 어떤 차티스트님이 계시거든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누구신지 그-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김택진 대표랑 네. 마이크로소프트 만났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나 저희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 부분?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쪽에 관심이 많죠. 네. 왜 많냐면은 네. 엑스박스라고 엑스박스. 하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을 갖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플레이스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엑스박스라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 들어봤어요. 네.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어차피 이쪽들은 다 클라우딩으로 나갈 겁니다. 클라우딩 게임으로 나갈 텐데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을 딱 갖춰놓은 플랫폼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가장 핵심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협력해서 받아야 돼요. NC소프트는 지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강하게 올렸던 거는 실적이 아니라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신작 게임 9종입니다. 신작 게임 9종. 네. 이게 그 중에서 하나가 뭘 봤냐면은 게임 중에서 그 소장님이 좀 정신없다고 하셨던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네, 총싸움입니다. 네, 그걸 네. 어려운 말로 FPS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콘솔로 나옵니다. 그거 저 20살 때 친구들이 진짜 많이 했었는데. 20살 때면 몇 년 전이네요? 네, 얼마 안 됐는데. 네네네. 네네. 근데 그게 왜 내 계산과 제가 너무 틀리지? 뻔뻔하지가 않는데. 왜 내 계산과 틀리지?
내계산과 그러니까 끝까지 표정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네. 만약에 버럭 소장님은 50년 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게임 중에서 그 프로젝트가 LLL입니다. 게임 이름일 것 같아요 거의. 네네네네. 그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와 보고 놀랐잖아요 이거. 왜요? 영상이 그러니까 진짜 약간 뭐 터널 들어가서 뭐 이제 약간 어두운데 거기서 막 전투하는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계속 하세요. 또 불안해요. 아니, 여기까지 매듭 짓고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네. 네네네. 하여간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영상이 뛰어난 걸 이렇게 콘솔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오히려 또 FPS 하게 되면 그만 좀 한 30초 쓰면은 죽어요 보스가 안 죽어요. 안 죽고 막 살아나면서 부딪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작정하고 만들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 겪어보시고 말씀해주신 거네요. 야 그렇죠. 그 FPS 게임을 하다 네네네. 보면은 네. 거의 룰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부터 네. 아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리니지를 통해서 나왔던 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진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계속 빵 떠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뭐 귀는 이렇게 열려 있고 눈은 계속 이렇게 우리 채팅창. 우리 네. 이 시간에 4,400명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네. 생각들을 하시고 또 어떤 또 아이디어를 주시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아유 다들 예리하셔. 왜요? 늑대날라님, 김 대표님 눈과 입이 따로 놀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 눈과 입이 따로 놀고 있고 한데 아니 어느덧 시간은 다 됐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아이디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추 지수 이제 상단에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제리 형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셔? 상단 지수가 단기 관점으로는 단기 관점으로는 어차피 갭을 내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돌리기는 힘듭니다. 갭을 어떻게? 지수가 갭을 한번 딱 내왔기 때문에 이 갭을 바로 또 채우는 하락은 나오기 어렵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겠죠. 지금 에너지가 센 상태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혹시나 중소형주가 못 따라오면 어떡하나. 근데 오늘 따라옵니다. 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물반 고기 반. 물반 고기 반. 네. 지금은 이제 틱돌이들의 전성시대네. 뭔가 좀 쑥 갔더니 쓱 다 이러더라고 오늘. 손맛이 탁탁 그냥 오는구나. 손맛이 아니라 반돌하고 있죠. 우와, 이렇게 이거요? 네. 네. 그런 장이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전문 물고기 잡는 용어로 끓입니다. 끓이. 끓이. 끓이 하면 매운탕 끓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용어도 끓이고 끓여 먹는 거죠. 아니 좋아. 뭐 이렇게 낚싯대 여러 개 해서 막 손만 느끼는 정도で이거 뭐라고? 끓이. 이걸 할 정도인데 네. 그건 하지 마소. 그와 저 본네트 열어갖고 그 배터리 연결해갖고 지지는 거 있잖아. 그건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 거래량이 많아요. 상도덕이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원을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장이 굉장히 선순환이죠. 일단 2200에서 하락을 멈추게 했던 것들이 외국인과 삼성전자였다라면 이제 그들이 일단 중심 잡아놓고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위기 좀 잡아놓고 코스피가 앞장섰고 코스피가 이제 조금 여기서 좀 시간 보내면서 이제 동생들이 이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라는 거 보면 정말 지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를 드리면은 네. 이게 약간 오늘 움직였던 섹터가 내일 강하다기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가. 그러니까 아마 오늘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은 그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자. 차 소장님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막 빠밤 들어야 되니까 빨리 답하세요. No. 달러 사고 싶어요. 여기 달러 지금 사고 싶어요. 하면 좀 더 달러 살 게 있으면 좀 더 기다리고 싶으세요. 딸내미한테 송금할 거 좀 지금 살게요. 나중에 살게요. 좀 시간 좀 끌어야죠. 좋아요. 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크로징 조금- 타이밍 맞춰주시나 봐요. 조금 이따가 하겠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시길래? 저는 틱돌입니다. 틱돌이 한 달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케이. 걸.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신다 정도로. 네. 뭐 증시 보는 뷰하고 일치하시네. 환율 보는 거하고는. 오케이. 자. 저보고 빠밤하라고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이제? 그래요. 네, 아까 50억 증서님 빠밤 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빠밤. 올라가 볼게요. 네.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마웠습니다.